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개념 없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이재명 대표님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건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뒤로 숨기고 한동훈 위원장의 체급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님의 격을 떨어뜨리려는 저들의 추악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1대1 토론 언제든지 하겠다. 아니, 이렇게 그냥 말만 한다고 그게 진짜 말이 되는 겁니까? 애초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님과 저렇게 얘기를 할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너져가는 경제, 나라의 국격, 이런 문제들부터 해결하라니까요.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된 모습은 전혀 보이지도 않은 채 그냥 저렇게 토론을 하면서 시간 끌겠다 그러면 여기에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서는 가십거리, 트래픽 높이기, 이게 중요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응할까? 또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으려고 하고 있죠. 최근 방송사들에선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에게 1대1 생방송 토론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토론하는 거 좋습니다. 실제로 토론을 하면서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맞춰가고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서 타협할 건 하고, 이게 정치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일각에서는 저거 뻘건 놈이 그냥 무조건 한동훈 위원장 끌어내리려 하고 윤석열 대선 불복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지난 2년간 뭘 보여줬냐니까요. 뭐 하나 제대로 보여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자 이런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만나자 그러면 만나지도 않죠. 그냥 언플하다가 실제로 항의하러 가는 사람도 있으면 입틀막 하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저렇게 토론이나 하자 그러면 설령 그 토론을 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심지어 MBC를 향해선 일기예보를 통해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아니, 이따위 얘기하는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하냐니까요. 이게 민주당 선거운동이랍니다. 아니, 정도 같아야 뭘 받아들이든 말든 하죠. 심지어 이게 가세연에서도 저런 식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MBC를 대놓고 좌표를 찍고 있는데요. 이 안기령 대변인이 나서서 직접 팩폭을 날립니다. 이제는 날씨를 다큐로 봤냐? 최근 다큐 시리즈가 엄청난 흥행을 했고 이번엔 날씨까지도 다큐로 봤냐, 이 얘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은 체급이 높고 이재명 대표를 상대해야 할 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기령 대변인 선에서 바로 컷입니다. V를 그리는 사람은 모두 E를 외치는 국힘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냐, 이 얘기도 틀린 말 하나 없는 거죠. 한마디로 아무리 조급해도 좀 적당히 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디지털타임즈 권준영 기자는 차은 후보다 이재명, 이걸 왜 또 앞에 붙입니까? 그냥 날씨를 다큐로 받았다, 안기령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한동훈 위원장이 오히려 안기령 대변인을 키워주고 있었죠. 예능을 다큐로 봤냐, 이렇게 깔끔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얻은 건 없습니다. 그냥 말꼬투리나 잡고 헛발질이나 하고 이런 상황에 안기령 대변인까지 키워주고 있는데요. 도봉갑, 안기령,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하다 못해 저게 뭐하는 짓이냐, 제정신이 아니다, 심지어 중2병 환자답다, 이런 얘기도 꾸준히 나오는 게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의 수준이 정말 상상 이하라는 겁니다.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좋아요,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 문제라든지 서민 중산층들의 문제라든지 무너져가는 R&D 예산, 복지 예산, 이런 문제에 대해선 본인들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풀어가겠다,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본인들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니 이 정도는 내가 합의점을 찾고 야당과 협상하겠다, 이런 걸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민주당 얘기가 100이 있으면 그 100을 다 안 들어준다고 지금 떼쓰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예 대화할 생각도 없고 심지어 대통령조차 대화할 생각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 토론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이건 대놓고 한동훈 위원장 띄우고 이재명 대표님 꿀 낮춰서 윤석열 대통령을 뒤로 숨겨주면서 동시에 대통령으로선 차별화를 두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얘기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에 정신 못 차린 국힘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면서 아예 MBC를 제소해버리죠. 이러면 뭐 용산에서는 만족할진 모르지만 과연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볼까요? 국힘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도 좋다고 저걸 따라가서 무언가 연상하기엔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저렇게 방심위에 제소를 한 국힘,
한동훈 위원장의 눈치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건 알겠지만 좀 정도껏 하라 이 말입니다. 물론 저들이 MBC를 왜 저렇게 집중 타격하는지는 다들 아실 텐데요. 실제로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 반응을 보면 이게 결코 좋은 반응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게 여당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본인들 지지층을 총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 또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명박 정부 냄새가 그대로 난다는 걸 우리가 잊어선 안 됩니다. 국정원의 MBC 사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정원 얘기가 스물스물 다시 전면에 나오기 시작했고 좌파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간첩이란 얘기까지 나오면서 북한 자극하고 이명박 정부 때 써먹었던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노조도 집중 타격하고 악마화하고 민주진영 내부를 갈라치게 하고 이게 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심리전 작업 중에 하나였다는 걸 절대 간과해선 안 됩니다. 심지어 국정원 수뇌부로부터도 MBC 개혁이 주춤하다, 이걸 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당시에도 MBC를 바꾸려고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별의별 압박을 다 했었습니다. 진행자 삼진아웃 퇴출해, 악성 프로그램 폐지 유도해. 여기서 악성은 무슨 말하는 거겠습니까? 본인들 따박따박 비판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팩트체크하고 이런 진행자와 프로그램 이걸 그냥 없애겠다면서 PD 수첩 때렸죠. 거기 진행자들 계속 괴롭혔죠. 악마화했죠. 딱지 묻혔죠. 별의별 얘기들로 다 하면서 온갖 공작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악마화하고 그러는 겁니까? 심지어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게 방통위와 방심이었습니다. 그때 벌어졌던 일들이 그대로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명박 정부 얘기만 하면 그건 옛날 얘기지 하고 넘기는 걸까요? 심지어 와해 작업도 매우 중요한 건데요. 지금 민주진영 내부에도 곳곳에 침투해서 와해 작업 벌이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럴듯하다 싶은 거, 인간의 내면, 심리를 툭 건드리는 거, 감정을 건드리는 거, 결국 본질적으로는 무슨 얘기로 가든 상관없이 계속 다루려는 얘기, 민주당의 공약, 이재명 대표의 강점 이런 게 묻히도록 사람들 흥분하게 만들고 계속 열받게 만들어서 다른 얘기하게 만들고 이게 주 목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와해 공작이라는 게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댓글 한두 개 남기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특히 민주진영 정치인들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랑 토론을 한 해 만에 어그로 끌고 다닐 게 아니라 본인들 내부에서 나오는 잡음, 대구 공천 이상하다, 지도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수습하길 바랍니다. 마치 민주당 내부가 난리가 난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들이 왜 일부를 제외하곤 그냥 저렇게 드라이하게 전달하는 걸까요? 그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 경선 승리는 곧 총선 승리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TK 지역, 경선 결과 막장이다. 같은 당내에서도 결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역의 벽을 넘긴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서문시장 한번 가고 칠성시장 한번 가고 우리가 남이 가면 외치면 찍어주니까 아예 그냥 대구 경제와 사회 구석구석에 적폐가 쌓여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K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이번에 출마한 후보자들 우리가 그래서 관심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힘 탈락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난 무소속 출마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윤핵관 심판하겠다. 심지어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선 이렇게 굳이 우리가 찾아야만 볼 수 있냐고요. 포털에 걸리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재명 대표 비난, 무슨 친명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네 이런 식으로 보도하니까 좀 정도껏 하라는 얘기고요. 여러분 보세요. 컷오프 대상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근데 나 컷오프 대상 됐다. 이채익 의원이 그러면서 이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좀 주목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억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명품백 문제가 가라앉았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이걸로 계속 퉁치려고 하는 국힘 저런 어설픈 꼼수 절대 안 먹히고요. 김건희 씨 전면으로 나오라니까요. 최근에 언플도 흘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나와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아무튼 어제 쌍특검 부결에 대해서 민주당에선 새로운 의혹 포함해서 다시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주의에 알릴 필요가 있고요. 이소영 의원도 이렇게 지적했죠. 한동훈 씨가 무능한 현역 의원들을 재공천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사랑은 지킨 사건이다. 그래서 장르는 로맨스다. 이렇게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조목조목 팩폭하는 의원들 민주당에서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하고요. 조국 전 장관도 민주당의 왼쪽에서 기동대 역할을 하겠다고 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특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본인이 그 상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재명 대표님은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서 우리 민주당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본인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민주당 공약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비전이라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주의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한동훈 위원장의 저런 저급한 어구로 이재명 대표님이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다른 분들이 알아서 밀착 마크를 해주실 거라 봅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